이전 영상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 as, while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while은 뭐뭐 동안이라고 하는 뜻으로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만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는 아닐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침을 흘린다라고 하는 사건과 잠을 잔다라고 하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while의 특징은 부사 역할을 하는 종속 접속사라는 건데요. 접속사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종속이라고 하는 건 더 큰 문장 속에서 일부분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고, 또 부사라는 건 위치가 자유로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문장 뒤쪽에 써도 되고 또 앞쪽에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사는 위치가 자유로운 것뿐만 아니라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while I sleep을 생략하더라도 생략하고 남은 문장 I drew만 가지고도 나는 침을 흘린다라고 해서 문장이 완벽합니다. 다시 한번 while은 부사 역할을 하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준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while은 뒤에 문장이 옵니다. 오늘 영상에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동안으로 해석이 되는 건 while 이외에도 for와 during이 있는데요. 이때 for와 during은 접속사가 아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뒤에 문장이 아닌 명사가 와야 됩니다. 뒤에 문장이 오는 while과의 차이점이 되겠죠. 일단 이게 오늘 영상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러면 for와 during 둘 다 전치사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for는 뒤에 명사 중에서도 시작과 끝이 있는 숫자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I usually exercise for 2 hours. 이런 식으로 뒤에는 2시간, 10개월, 5년 같은 숫자가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2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1시부터 3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시작과 끝이 있겠죠. 그런데 during은 시작과 끝이 있는 사건 또는 기간의 이름이 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I usually exercise during lunch. 이러한 식으로 점심시간, 추석, 여름방학 같은 기간의 이름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점심시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우리가 점심을 먹는 12시부터 1시까지 같이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학교나 학원, 그리고 다른 유튜버 선생님들도 많이 설명하는 것들인데요. 이제부터 설명드릴 것들은 좀 구체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예외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어서 너무 복잡하다 싶은 분들은 그냥 듣고 흘리셔도 좋습니다. 자세하게 영어 공부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고 영상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대신 이건 꼭 기억하세요. while은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와야 되고 for와 during은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for는 명사 중에서도 시작과 끝이 있는 숫자가 오고 during은 시작과 끝이 있는 기간 이름이 온다. 그런데 보통 선생님들은 for 뒤에는 숫자,
듀오링 뒤에는 기간의 이름이 온다라고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slept through the class. 이렇게 말하면 수업 시간은 보통 5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죠. 그래서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수업을 하고 10분간 쉬는 시간이 있고 이렇게 수업 시간처럼 시작과 끝이 있어야만 for나 during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점들은 24시간 영업을 한다. 이 말을 영어로 The convenience stores are open for 24 hours.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24시간이라고 하는 건 시작과 끝이 있을까요? 있다면 언제가 시작일까요? 뭐 어떤 분들은 자정을 시작 시간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과 끝의 개념이 없는 경우에는 for를 쓰지 않고 아래처럼 The convenience stores are open 24 hours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상한 거 혹시 발견하셨나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for 뒤에는 숫자가 온다고 설명을 하시고 저도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문을 보시면 for 뒤에 the class라고 해서 숫자가 아닌 기간 이름이 오고 있죠. 그럼 이건 틀린 문장일까요? 기간 이름이 오는 건 아래처럼 during the class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두 개 모두 맞는 문장입니다. for 뒤에 항상 숫자가 오는 건 아닌데요. 학교에서 배우던 거랑 좀 다르죠? 그러면 이때 for와 during은 어떤 차이가 있냐? for는 특정 기간 동안 어떤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긴 잤는데 지속적으로 쭉 잔 겁니다. 그런데 전치사를 듀오링으로만 바꿔주면 아래처럼 똑같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잤는데 간헐적으로 잠깐 잠깐 잤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for 다음에 이렇게 기간의 이름이 오는 건 드물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for 다음에 꼭 숫자가 오는 것만은 아니다. 뭐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for나 during과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전치사 in입니다. for와 during은 시작과 끝이 있는 기간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전치사 in은 시작과 끝이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치사 in의 뜻이 뭐죠? 뭐뭐 안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I went camping in the weekend. 이렇게 말하면 주말 안에 캠핑을 갔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만 캠핑을 갔을 수도 있고 일요일에만 갔을 수도 있고 또는 토요일 오후에 가서 일요일 오전에 왔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치사 for를 쓰면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 내내 캠핑했다는 걸 은연중에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동안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전치사는 over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난 2주 동안 5kg을 뺐다라고 하는 말을 I've lost 5 kilos for the last 2 weeks. 이렇게 for를 이용해서 말을 해도 되지만 아래처럼 I've lost 5 kilos over the last 2 weeks.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요. 그럼 전치사만 다른 이 두 개의 문장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먼저 for는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치사 for를 써서 말을 하면 2주라고 하는 기간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5kg이나 살을 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장을 아래처럼 전치사만 over로 바꾸면 그때는 기간이 중요해지고 기간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그래서 내가 살을 빼긴 뺐는데 단 2주 만에 뺐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뭐 동안으로 해석이 되는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while은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안으로 해석이 되는 것들에는 접속사 while 말고 전치사들도 있었습니다. for, during, in, over. 그런데 이러한 전치사들은 뒤에 문장이 아닌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for는 뒤에 숫자가 오고 during은 뒤에 기간의 이름이 온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while 뒤에는 문장, for 뒤에는 숫자, during 뒤에는 기간의 이름. 그런데 예외적으로 for 뒤에도 숫자가 아닌 기간 이름이 올 수는 있는데 똑같이 기간 이름이 올 수 있는 듀어링과의 차이점은 for는 그 기간 사이에 어떤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고 듀어링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였습니다. 어쨌든 for와 듀어링은 모두 그 기간 안에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는데 전치사 in은 시작과 끝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작과 끝이 뭐가 됐건 그 안에 사건이 발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었죠. 마지막으로 전치사 over는 그 기간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for는 그 기간보다 사건의 발생에 더 무게를 둔다고 했습니다.